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금리가 인상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네, 8월 26일에 기사가 나왔죠. 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시켰다. 초저금리 파티 끝냈다. 네, 이러한 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영끌, 비투, 자영업자 초비상, 대출 절벽의 금리 인상까지 다중고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정말 깝깝하네요. 네, 한은 가계부채 집값 잡는다.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를 가계부채가 왜 있을까요? 네,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한은 지금 코로나와 지금 이 문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이 자영업자들과 서민 경제를 다 붕괴시켜 놨는데, 그런데 가계부채를 잡는다?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 못 하나요? 기준금리 인상할까? 가계부채 누적의 추가 이자 10조 폭탄 우려. 그러니까 추가 이자가 이제 10조 폭탄 우려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지금. 네. 외식업계 비상, 초비상, 대출 막히고 퇴로도 끊겼다라는 거예요. 대출도 막아버리고 퇴로도 끊겨버린 상황이죠. 네, 1805조 가계부채 대책, 서민 취약계층 희생만 강요해선 안 돼. 그러니까 서민하고 취약계층만 희생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누가 희생해요? 다 자영업자들만 희생해라. 예, 또 취약계층들만 희생해라. 똑같은 거예요. 임진왜란 일어날 때 노비들한테 너희들 전쟁 나가서 외구 목 잘 나오면은 노비를 면해줄게. 평상시 때는 자기들이 다 누려먹고 전쟁 때 또 노비 이용해먹고 전쟁 끝나니까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용해먹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네, 불법 사금융 내몰리는 저신용자 파산 신청도 급증. 그 지금 왜 국민들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국민들이 과소비를 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하루하루 생계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진짜 대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출로 살아가는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압니까?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몰라요. 저도 공무원 해볼 때, 공무원 때 그거 압니까? 몰라요. 예? 그런데 제가 진짜 회사를 만들어 보고 운영을 해보니까 월급일이 고통스럽고 임대료, 관리비에 각종 세금에 그냥 막 피를 쫙쫙 빨리니까 사람들이 오죽하면은 희망이 안 보이니까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 진짜 파산해서 돈 10만원, 50만원이 이게 진짜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 보지 않은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제가 오죽하면은 공무원들도 민간기업 사전취업제를 둬야 된다.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근무를 해본 사람만 공무원 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냐하면은 공무원들이 결국에는 공무원 상대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 상대하는데 민간인들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꼬박꼬박 월급이 잘 나오는데 왜 뭐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26살에 시의원이 됐는데 자기가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국회로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안 보인대요. 서민들의 삶이 안 보인대요. 비행기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면은 밑에 안 보이는 거하고 똑같대요. 비행기 타고 있는데 밑에 보여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생활 정치인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간단하다라고 그러죠. 간단하다고. 예? 국민 공천증제를 시행하고 국민들이 깨달아가지고 거대 양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는 국민 주권 세상을 열자.
생각을 딱 바꾸면 간단한데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냥 끊임없이 그냥 노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지금도 보세요. 다 이 고통을 누구한테 몰고 있어요? 취약계층하고 이 서민들의, 결국엔 서민 대공황이에요. 서민 대공황. 이럴 때 금리를 인상시킨다?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계부채를 해결해 줄까? 국민 배당금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코로나 지원금을 더 줄까? 이걸 고민해야지. 금리를 올려갖고 가계부채를 막겠다. 국민들이 과소비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우리나라가 정말 진짜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허경영 후보의 국민 배당금,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1억 원, 양적 완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 국회의원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여서 지자체 의원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그리고 공무원 월급도 내리고, 국회의원들 먼저 월급을 내릴 생각 안 하고 올리고 있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에 빠져가고 있는데 월급들 자기들 올리고 있고,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시점이, 이게 지금 제정신이 있는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파산 신청 급증, 진짜 국민 배당금, 코로나 지원금,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그리고 지자체 의원들 무보수 명예직, 불필요한 선거 폐지 해가지고 지자체 단체장들 다 대통령 임명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보셨잖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성추행 문제로 거기에 돈을 그냥 800억 이상 써버리고 국민 세금으로 닦아먹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아닙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점에 진짜 국민 배당금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우리 국민들이 철저하게 이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